짓밟힌 축구화 2부. 은폐된 K리그 축구판의 권력과 복수. 십자인대 파열인데 5경기 출장 정지가 끝이라고요? 축구 선수 생명을 끊어놓고 권력으로 덮으려 한 진범. 그 뒤에 숨은 진짜 그림자를 지금 공개합니다. 1장. 승리의 대가. 응급실에 누운 두 에이스. 경기는 2대1로 끝났다. 승리였다. 하지만 동철은 라커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곧장 병원으로 갔다. 성일이 실려간 병원이었다.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치료를 마치고 동철과 성일은 나란히 같은 병실에 누워 있었다. 성일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 동철은 발목 외측 인대 손상이었다. 상황은 성일이 더 안 좋았다. 전방 십자 인대 부상은 심한 파열일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외측 인대 손상은 대부분 깁스나 물리치료 같은 보존 치료로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 둘 다 상당한 기간의 재활이 필요했다. 필드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했다. 2장. 축구가 전부인데. 눈물바다가 된 병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성일의 어머니였다. 50대 중반, 쪼글쪼글한 손에 낡은 핸드백을 든 여인. 농촌에서 올라왔는지 옷차림이 소박했다. 성일아. 성일이 얼른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괜찮다고 전화했잖아요. 어머니는 아들 침대 옆에 앉았다. 거친 손으로 성일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목소리가 떨렸다.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졌대. 수술해야 한대. 1년은 걸린대.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어쩌면 다시는 못 뛸 수도 있다고. 침묵이 흘렀다. 성일이 넌 어머니가 무너졌다. 축구가 전부잖니. 축구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머니, 성일이 몸을 일으키려 했다. 다리에 통증이 왔지만 참았다. 저 괜찮아요. 꼭 일어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 소리가 복도로, 병실 벽 너머로 울려 퍼졌다. 3장. 참을 것인가 싸울 것인가. 동철의 잔혹한 갈림길. 동철은 이를 악물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허물이 벗겨진 손바닥이 쓰라렸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 참을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참으면 이대로 무너진다. 성일처럼? 아니, 성일보다 더 천천히, 더 고통스럽게 무너질 것이다.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짓밟히면서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져서 스스로 축구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나는 재능이 없었어. 원래 프로는 무리였어.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선수 생활을 끝내야 할 것이다. 싸우면 어떻게 될까? 상주를 때릴 수 있겠지? 딱 한 대. 주먹을 그 잘난 얼굴 한가운데에 박는 거야. 시원하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 구단에서 쫓겨날 거야. 폭력 선수라는 낙인이 찍힌 채. 더군다나 상주의 아버지는 대한체육회 임원이야. 권력자다. 다시는 프로 선수로 뛸 수 없을 것이다. 감독에게 말할까? 상주가 괴롭힌다고, 일부러 다치게 한다고. 하지만 증거가 있나? 그는 모든 것이 실수였다. 사고였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누구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고자질쟁이가 되어 팀에서 더 고립될 것이다. 경찰에 신고할까? 그런데 무엇을 신고한단 말인가? 태클은 축구의 일부다. 축구화를 망가뜨린 것? 그것도 증거가 없다. 언론에 제보할까? 프로팀 내 집단 괴롭힘 폭로? 기사가 터지고 난리가 나겠지. 그리고 팀 전체가 망한다.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코치진이 해고된다. 그리고 자신도 축구계에서 영원히 매장된다. 배신자. 팀을 팔아먹은 놈. 눈물 나도록 지독하게 손가락질을 당하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동철은 알 수 없었다. 머리를 감싸 쥐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축구를 시작했지?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동네 운동장이다. 페인트가 벗겨진 골대 앞에서 찢어진 공으로 맨발로 뛰고 놀아도 즐거웠다. 골을 넣었을 때의 그 짜릿함. 들어갔다. 친구들이 달려와 어깨동무했다. 함께 웃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웃었다. 그때는 순수했다. 축구가 좋아서 뛰었다.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도 아니라, 그냥 공을 차는 게 좋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축구가 의무가 되고, 생존이 되고, 지옥이 되었다. 사장, 의도적인 반칙이었어. 혜인의 날카로운 직감. 성일이 간신히 어머니를 돌려보낸 후 동철의 여자친구 혜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혜인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성일의 부상도 동철의 부상도 모두 목격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다. 태클의 타이밍, 발의 위치, 충격 정도를 살펴보면 우연히 일어났다고 할 수 없었다. 둘 다 고의였다. 명백한 고의였다. 혜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동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철아, 너 혹시 팀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니? 동철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나 같은 스타를 누가 따돌려? 그게 아니면 왜 그래?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한테는 패스도 제대로 안 했어. 그리고 성일 씨는 자기 팀 동료에게 당한 거야. 정상적인 팀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더군다나 상도 FC의 찬호라고 했지. 그가 너한테 한 반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혜인은 경기를 떠올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다고. 그리고 부상을 당한 뒤 동료들이 찬호를 향해 달려들 때도 이상했어. 심판이 말리자마자 그냥 물러났잖아. 진짜로 분노한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연기 같았어. 너무 감정적으로 보지 마. 난 괜찮아. 동철은 시선을 피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혜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가대표 발탁도 미뤄졌고 토니도 그냥 출국한다고 했어. 모든 게 망가지고 있잖아. 침묵이 흘렀다. 5장, 폭로된 진실, 악습을 끊으려다 찍힌 낙인. 바로 그때 옆 침대에 누워있던 성일이 입을 열었다. 형수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동철이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다. 성일아, 가만히 있어. 하지만 성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동철 형은 매일 후배들이 고참들의 심부름을 하고 빨래까지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혜인의 눈이 커졌다. 프로 구단에서 아직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건 공식적인 빵 셔틀이잖아. 그래서 동철 형이 나선 거예요. 성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감독님에게 얘기해도 통하지 않자 구단에 직접 얘기했어요. 덕분에 내부 규정이 만들어져서 그런 악습은 없어졌죠. 하지만 성일이 씁쓸하게 웃었다. 대신 동철 형이 따돌림 당하게 된 거예요. 고참들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동철 형을 따돌리라고 지시했어요. 후배들은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고참들의 말은 절대적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상주 선배는 특히 악독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그는 전혀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일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아버지가 대한체육회 임원이거든요.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까요. 혜인은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분개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동철아, 왜 얘기 안 했어? 동철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런 건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래서 이 꼴이 됐어? 혜인이 벌떡 일어섰다. 가만 있지 않을 거야. 절대로. 어떻게 하려고? 동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혜인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두고 보라고. 혜인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동철의 여자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구단주인 재벌 그룹의 막내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6장, 딸 대학은 잘 있죠? 협박받은 징계위원회. 축구협회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전국의 축구 팬들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다. CCTV 영상은 명백했다. 찬호의 태클은 고의였다. 누가 봐도 선을 넘은 악질적인 반칙이었다. 영구제명이다! 최소 3년은 출장 정지시켜야 해! 팬들의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회의실 안은 이상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이 원장님, 이건 명백한 고의입니다. 선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에요.
한 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위원장은 차갑게 그를 쳐다봤다. 위원님, 대개 따님이 올해 대학 입시하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위원님, 위원장이 다른 위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근 세무조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참 안타깝습니다. 회의실은 죽음의 침묵에 빠졌다. 완전한 협박이었다. 위원장은 말을 이었다. 세상 일이라는 게 규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필요하죠. 다들 각자 살아가는데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 융통성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러니 제 뜻대로 해주시는 거죠? 결국 발표된 징계는 5경기 출장 정지였다. 뭐? 이게 말이 돼? 협회가 미쳤나? 전국의 축구 팬들이 들고 일어났다. SNS는 분노로 폭발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요지부동이었다. 공식 입장은 단 한 줄이었다. 심의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명백했다. 누군가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7장 토니의 차가운 통보, 먼지처럼 사라진 유럽의 꿈. 며칠 후 병실에서 스카우터 토니가 동철의 어깨를 두드렸다. 동철, 부상에서 회복되면 다시 보자고. 토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동철은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토니, 나는 어떻게 돼? 괜찮아.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토니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당장은 스카우트 하기가 어려워.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이긴 하지만 구단들은 투자자야. 그들은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지 않아. 지금은 다 물 건너갔다고 할 수 있어. 동철의 얼굴에 절망의 그림자가 뒤덮였다. 하지만 기다려봐. 내가 계속 지켜볼게. 내가 정말 회복해서 예전같이 뛸 수 있는지 말이야. 그 말은 칼처럼 동철의 가슴을 찔렀다. 토니는 출국했다. 동철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팀에서는 여전히 따돌림이 계속됐다. 국가대표 발탁은 무산됐고 유럽 진출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혜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8장 구단주를 만나는 혜인. 시작된 비밀 경호 작전. 재벌그룹 회장실. 혜인은 아버지의 거대한 책상 앞에 섰다. 아빠, 왜 그러니, 혜인아?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이번 사건 제대로 조사하고 싶어요. 회장의 손이 멈췄다. 무슨 사건? 동철을 다치게 한 고의적 상해 사건이요. 그리고 팀 내부의 따돌림까지. 혜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다. 혜인아, 그건 명백한 범죄예요. 아빠, 증거도 있어요. 알아.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 일을 파헤치면 구단의 평판이 나빠질 거야. 내부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면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올 거고. 그래도 해야 해요. 혜인아,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동철이는 평생 그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해요. 문제 선수, 트러블 메이커, 그런 꼬리표를 달고요. 혜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발요, 아빠. 회장은 딸의 떨리는 눈빛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운동선수들은 몹시 거칠어. 특히 자기 밥그릇이 달린 문제라면 조사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더구나 넌 여자애고. 걱정하지 말아요. 혜인이 씩 웃었다. 제가 괜히 주짓수를 5년이나 배운 줄 아세요? 퍼플벨트예요, 퍼플벨트. 혜인아,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저도 장난 아니에요. 이미 결심했어요. 혜인은 돌아서서 회장실 문을 향해 걸었다. 회장은 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를 들었다. 김비서. 네, 회장님. 혜인에게 경호원 2명 붙여 24시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되 절대 들키지 않도록 해. 알겠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고집 누굴 닮았는지 원. 하지만 회장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9장 착한 선수의 반전. 찬호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 혜인의 조사. 첫 번째 날. 혜인은 먼저 찬호에 대한 평판 조사부터 시작했다. 찬호요? 아, 착한 친구죠?
그 친구가 고의로 태클을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찬호는 성격이 순해서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동료 선수들, 코치진, 심지어 상대팀 선수들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말했다. 찬호는 절대 고의로 위험한 태클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상해. 뭔가 이상해. 혜인의 직감이 경보를 울렸다. 그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찬호의 집이다. 그는 출장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집에 있다고 했다. 찬호의 자취방. 낡은 빌라 3층이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현관문 앞에서 혜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춰섰다. 문 너머의 공기가 이미 무거웠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허둥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 문이 반쯤 열렸다. 누구세요? 문틈 사이로 드러난 찬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혜인은 미리 준비한 사무적인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36FC에서 나왔습니다. 36FC요. 그 한마디에 찬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일 때문에? 혜인은 부드럽게 웃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혜인의 시선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문 안쪽에는 말 그대로 비좁은 원룸이 있었다. 삐걱거리는 책상, 군데군데 찢긴 벽지, 오래된 냉장고. 프로축구 선수의 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찬호는 급히 문을 열어젖혔다. 들어오세요. 10장, 독촉장 가득한 원룸, 밝혀진 씁쓸한 진실.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혜인의 표정이 굳었다. 벽 한쪽에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종이들. 눈에 익은 문구들이 한꺼번에 시야에 들어왔다. 병원비 미납 안내, 도박 채무 변제 독촉, 월세 연체 최종 경고. 혜인은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아, 그래서였구나. 이 사람 돈이 필요했어. 아주 절박하게. 혜인은 시선을 돌려 찬호를 바라봤다. 찬호 선수. 그의 어깨가 움찔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물러설 여지는 없었다. 누가 시켰나요? 동철 선수를 다치게 하라고. 순간 찬호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입술이 떨렸고 시선은 바닥으로 도망쳤다. 부정도 변명도 나오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조여왔다. 저는 찬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한 채 끊겼다. 혜인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모르는 척할 건가요? 그녀는 벽에 붙은 독촉장들을 손끝으로 가리켰다. 병원비, 빚, 월세, 하나같이 급한 것들 뿐이네요. 찬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다. 찬호 선수. 혜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이 정도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잖아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녀는 한 발 다가섰다. 누가 접근했고 얼마를 제시했는지도요. 지금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요. 짧지만 단호한 대답이었다. 혜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뭐라고요? 찬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다. 눈은 흔들렸지만 시선만큼은 피하지 않았다. 시킨 사람 없어요. 그냥 우발적 사고였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돈이 필요했던 건 맞아요. 정말 절박했어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겠다는 건가요? 혜인의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선수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으세요? 찬호의 손이 주먹 쥐듯 말려 들어갔다. 이미 징계를 받았잖아요. 뭘 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말에 혜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방 안에는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 소리만이 남았다. 사람들은요. 찬호가 말을 이었다. 다들 제가 겁 많고 돈 앞에서는 뭐든 할 거라고 생각하죠. 쓴 웃음을 지었다. 근데 전 그 정도 인간은 아닙니다. 혜인은 그를 오래 바라봤다. 설득할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죠.
문을 열며 덧붙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문이 닫혔다. 찰칵 잠금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찬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마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동철이 팀을 위해 싸우다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동철이라면 참았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맞서 싸웠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권력 뒤에 숨은 찬호의 진짜 배후와 혜인의 사이다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편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